안녕하세요. 저는 시선논술 작성 실습 수업 2조의 조장을 맡은 연세대학교 언론홍보 영상학부 23학번 정현욱입니다. 언론홍보 영상학부 2사학번 남윤주 이면서하고와 국어국문학과 2사학번 김현주하고 행정학과 21학번 김민서하고 그리고 제가 같은 조를 이루어 이번 공모전에 참가하게 되었고 우수상을 수상해 이번 인터뷰에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는 이번 사회혁신 과목 시선논술 작성 실습 수업을 통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추상적으로 여겨질 수 있는 사회혁신이라는 개념을 조원들과 함께 고민하고 결과물을 만들며 구체화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조원들을 포함해 우리 사회 청년들이 겪고 있는 문제가 무엇일지 파악하고 이를 위한 해결책으로 수많은 정책들이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사회혁신의 가장 중요한 것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과 고민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이러한 깨달음을 얻기까지 노력한 과정이 잘 담긴 조별과제 영상이 사회혁신의 의미에 적절했는지 평가받고 싶어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조가 만든 영상의 문제 제기는 최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이슈이기도 한 니트족에 대한 인지에서 시작합니다. 니트족이란 전문적인 직업훈련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는 청년층을 일컫는 개념입니다. 2000년대 초에 등장한 니트족이라는 용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청년 실업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해 생겨났습니다. 니트족이라는 개념이 생김으로써 기대한 것은 니트족을 위한 정책 수립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가진 포괄적 의미로 인해 특정한 청년 집단을 위한 정책 수립은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조는 우리나라만의 니트족 정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했고 유럽연합 EU의 사례를 빌려 한국의 니트족을 6가지로 분류했습니다. 사회가 변화하며 특정 시대에 문제가 되는 니트족이 계속 바뀌어오는 것을 확인한 저희는 2025년 가장 고통받는 니트족 유형은 무엇일지 고민했습니다. 그 결과 은둔형 니트족이 가장 큰 고통을 받고 있음을 확인했고 정책으로 한국형 니트를 위한 3축 정책을 설계했습니다. 한국형 니트를 위한 3축 정책의 첫 번째는 은둔형 니트족을 발굴하고 두 번째는 그들이 오랜 은둔의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회복 루틴 설계와 마지막으로는 그들이 다시 사회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만들어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의 영상이 누군가가 사회혁신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게 만드는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인터뷰를 마치겠습니다. 고등교육혁신원 화이팅! 정치권이 총선 준비에 몰두하고 있는 사이 취업 교육도 받지 3년 이상 않고 취업하지 않은 취업하지 청년 중 않는 집에서 시간을 보낸 이른바 니트족. 우리나라의 미취업 상태인 청년 비중이 늘면서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주요 11개국 가운데 3위를 기록했습니다. 과거부터 꾸준히 문제로 지적되어 온 청년 실업은 최근 니트족이라는 단어가 부상하며 다시 한번 주목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야기할 니트족,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니트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자로 취업이나 직업훈련기관에 등록하지 않은 15에서 29세의 청년을 뜻합니다. 한국에서는 현재 이들을 쉬었음 청년이라 부르는데요. 작년 7월을 기준으로 국내 쉬었음 청년의 수는 무려 44만 3천 명을 기록했습니다. 그렇다면 니트족에 해당하는 당사자인 청년들은 니트족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캥거루족 같은 건가요? 약간 밖에 안 나가는 그런 거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같은 사람을 말하는 단어인가 보네요. 히키코모리는 들어봤는데 니트족은 처음 들어봐요. 그렇겠죠? 제 스스로도 히키코모리인가? 라는 의구심이 들 때도 많아서 같은 의미라면 니트족도 맞는 것 같아요. 몰랐어요. 저도 니트족에 포함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당사자인 청년들은 니트족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지는 못한 듯 보입니다. 이러한 니트족에 대한 낮은 인식은 한국의 불분명한 니트족의 정의와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연구마다 니트족을 정의하는 기준이 서로 다를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기관별로 설정한 청년의 연령 기준조차 제각각입니다. 쉬었음 청년의 규모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정작 니트를 측정할 공식 지표조차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죠. 그 결과 니트의 정확한 정의와 범위가 모호해지고 어떤 청년을 지원해야 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과 달리
EU에서는 니트족을 총 5가지로 분류한 공식적 니트 유형 지표가 존재합니다. 이를 활용한다면 한국의 니트는 총 6가지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니트 문제는 사실 2000년대 초부터 꾸준히 문제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2000년대 초의 경우 입시 전환기형 니트, 그 중에서도 특히 저학력, 저기능 청년층이 어려움을 겪었으며 2000년대 중후반에는 저학력 청년층이 서서히 고학력으로 변화하며 일본 유형의 취준형 니트족 비중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오늘날 가장 문제되는 니트족은 취준형도 입시 전환기형도 아닌 고립형 정서 취향 니트족입니다. 고립형 정서 취향 니트족은 다른 유형들과는 달리 사회적 연결과 심리적 안정이 모두 무너진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이들은 단순히 일자리를 찾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정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일상을 회복하는 것 자체를 어려워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실제로 서울시가 23년 진행한 고립 은둔 청년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고립 생활의 주요 계기로 실직, 취업의 어려움이 4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서울청년 패널 조사 결과에서도 서울청년 니트 유형 중에서 구직하지 않고 쉬는 비구직 휴직형이 41.9%를 차지하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니트족의 증가는 한국 경제에도 심각한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쉬었음 청년이 노동시장에 참여했을 때 얻을 수 있었던 잠재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쉬었음 청년 증가로 발생한 누적 경제적 손실은 약 53조 3,998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앞서 언급한 비구직 휴직형 니트의 경우 미취업 상태가 우울감과 고립감을 더욱 심화시키며 삶에 대한 인식을 극단적으로 변화시키는 위험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니트족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정책이 존재하긴 하지만 여전히 사각지대와 한계가 분명합니다. 이게 이제 정책을 추진할 때 실업자는 구직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이제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흔히 이제 신청주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청년 구직자들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정책들이 있습니다. 지금 국민 취업지원제도를 비롯해서 내일배움 카드 그리고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기 때문에 신청을 하는 그런 구직 활동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포철하기가 쉬운데 비경제 활동은 이렇게 신청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포철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아웃리치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런 거죠. 그래서 정말 도움이 필요로 하는 그런 대상에 대해서 본인이 신청해서 정책에 참여하는 게 아니고 그 해당되는 분에게 이제 찾아가는 방식으로 지원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는 아웃리치 이런 접근이 복지 영역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고용이나 이런 일자리 정책에 해당되는 부분까지는 일반적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을 반영해 한국형 니트의 명확한 분류와 지표의 마련은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와 함께 현행 정책에서 여전히 소외되고 있는 고립운동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적인 정책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한국형 니트를 위한 3축 정책은 이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축은 조기 발굴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도움이 필요한 이들을 사전에 선별하는 것입니다. 전체 휴식 기간, 관계 단절 여부, 정서, 심리 문제 등을 파악한 뒤 정책의 수요를 파악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축은 회복 루틴입니다. 정책이 도달해야 할 청년 집단을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그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회복 루틴을 설계해야 합니다. 루틴의 구성은 청년들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미 존재하는 국내의 다양한 사례들을 참고하는 것이 중요한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니트 컴퍼니는 니트족들을 위한 커뮤니티형 가상회사로 사회에서 소외된 청년들이 스스로 출근 루틴을 만들고 굿즈 제작이나 부스 운영을 함께 수행하며 사회적 리듬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단체입니다. 비영리 민간법인 일하는 학교는 위기에 처한 청년과 청소년들의 자립을 위해 노력하는 자립 이행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니트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3가지 중심축 중 마지막은 출구 설계입니다. 이렇게 루틴을 통해 다시 밖으로 나갈 청년들이 점차 생겨난다면 이들이 현실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작은 출구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금의 니트 컴퍼니나 일하는 학교 같은 모델들은 좋은 성과를 내고 있으나 예산과 인력이 부족해 도달 범위가 좁은 것이 현실인데요. 따라서 여기에 안정적인 공공 예산을 투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단단한 예산을 바탕으로 광역시나 도 단위로 확장해 규모를 키우고 공공 지원뿐만 아니라 민간 후원까지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지원 체계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반이 안정되면 지역 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실제 취업까지 연결되는 길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무조건 경쟁해서 이겨야 한다는 압박 말고 실패해도 괜찮다는 사회가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니트는 더 이상 하나의 동질적인 집단이 아님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젠 소외되어 온 특정 니트의 회복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노력해야 합니다.